다음 아이템은 이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번 아이템, 안철수에게 별의 순간 다시 올까입니다. 이번 정치권의 유행어처럼 쓰이는 이 별의 순간, 김종인 위원장이 이 말을 처음 꺼낸 게 딱 1년 전 오늘이더라고요. 네. 당시에는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에게 했던 말인데요. 어떤 얘기 했는지 직접 듣고 오시죠.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와요. 그 별의 순간을 제대로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인생의 국가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결심을 할 거니까 내가 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할래요. 네, 그럼 반면에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는 이 별의 순간, 한 번밖에 안 온다는 이 순간 2011년에 지나갔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양보를 했던 걸 의미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걸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화면으로 함께 보시면요.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조사된 결과거든요. 다자대결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 접전이고요. 네. 안철수 후보가 12.2%로 여전히 10%를 넘긴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슈인 단일화 문항도 요즘 빠지지 않고 있는데요. 네.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중 윤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는 이 후보 지지율 격차와 5.5%포인트, 오차 범위 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접전인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럼 반면에 안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 네. 더 큰 격차, 9.1%포인트, 오차 범위 밖에서 바뀌네요. 이 후보를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중 누구로 단일화하는 게 낫냐라는 질문에 안 후보가 39.6%, 35.6%, 윤 후보가 35.6%, 오차 범위 내로 좀 접전인 상황인데요. 네. 어쨌든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여러 조사에서 좀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확실히 이런 지지율을 이 본인도 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인 건지 발언이 굉장히 좀 요즘 세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단일화에 관심 없다, 단일화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면 최근에는 좀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준 듯한 뉘앙스가 달라진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와 오늘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의 단일화 원칙 그리고 조건은 무엇입니까? 저는 단일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유가 제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대선에서 단일화 없이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 여론상 단일화를 요구하는 추세로 계속 나온다면 좀 응답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민들께서 누가 더 확장성이 있고 정권 교체가 가능한 후보인지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 단일화 질문에 안 후보 자신 있게 국민 선택에 달린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도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서 단일화 문항에 본인이 좀 유리하게 나오는 조사 결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안철수 후보 약간 좀 이 단일화를 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여기에서 약간 전제는 나로 단일화다 뭐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윤영걸 대표님, 이 안철수 후보 이번엔 정말 완주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뭐 발언의 이 결은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이 완주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믿는 구석이라 하면은 여야 1등하는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네. 예, 거기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는 그래도 개인이나 가족이나 이런 비리 의혹이나 이런 건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좀 새로운 또 정책 내기가 좀 쉽잖아요. 그래서 연금 개혁이라든지 노동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 살리기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공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신 있게 좀 펼치고 있다는 게 안철수 후보가 지금 굉장히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이유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이제 단일화 딜레마가 있죠. 단일화 얘기를 먼저 꺼내면은 손해 봅니다.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긴 해야 되는데 단일화 얘기를 먼저 꺼내면 자신 없으니까 저렇게 벌써 꼬리 내리고 그러려는 거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대로 단일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안철수 후보가 제일 아픈 철자 들어가는 게 철수 정치.
하다가 항상 양보를 많이 하거나 경선을 지거나 제대로 완주를 못했어요. 그다음에 철새 정치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철 들어가는 거 철 지났다. 샛별이 아니라 지금 10년 된 별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국민에 대한 약간 피로도 뭐 이런 게 있어서 아마 대선 완주까지 가능하느냐 이게 좀 초점인데 또 지지자들이 안철수 후보 지지자의 한 45% 정도는 지지 후보를 바꾼다고 또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중요한 포인트긴 해요, 그 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강철 콘크리트 지지층이 아니라 스펀트, 스펀지, 스티로폴 지지층이니까 자기가 단일화 절대 응하지 않는다. 네. 나는 끝까지 간다. 이렇게 해서 몸집을 최소한 설날까지는 좀 불려놔야지 나중에 단일화 협상을 하더라도 좀 유리한 국면이 아닐까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참 이 윤영걸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 언어의 연금술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삼철이 나왔어요. 철수, 철새, 철진한 정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아니라 스티로폴 지지층이다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안철수 후보가 저희 방송 보면 좀 속상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다 이 약이 되는 얘기겠거니 이 생각을 하시고요. 이 오늘의 탑 기사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제 생각엔 오늘 대선 국면에서 뭐 후보 당사자들도 당사자지만 이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이 좀 유독 눈에 들어오는 이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이 탑 기사를 이수아 기자의 기사 협공 나선 여당 원팀 난제 야당으로 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